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코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첫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네. 괜찮겠습니까? 지금 배팅해도? 매수 시점을 잘 살펴봐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따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안고 계셨을 텐데 오늘 플러스권 움직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따상상까지도 기대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 시점을 잘 잡아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소 연료 탱크를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 수소차라고 하는 것은 상용차 중심으로 조금씩 태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태계 자체를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뛰어넘어서 수소차 생태계를 만들어 주도에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박수 칠 일이 아니잖아요. 수소 생태계를 우리나라만 갖춰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관련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소 생태계 또 더 나아가서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많은 글로벌 그 관련 업체들도 지금은 주목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볼보나 다임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소 상용차를 위해서 기술 제휴를 하고 있고 지금 수소협의회라고 해서 글로벌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수소 탱크 시장 25년도에는 대충 한 시장 규모가 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5년이 지나서 30년 정도에 가게 되면 12조 원 정도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네. 일진 하이솔루스는 현재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전 네.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일단 오늘 현재 시점에서 3조 원을 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3조 2천억 원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 규모가 12조 원 규모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의 지금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죠.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가격 전략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네. 오늘 호가창도 좀 봐야 되고요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 지금 분봉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가격적으로는 9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하방 경직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일시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89,100원 선까지는 장중에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타점을 좀 이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중에 88,000원 선에서 9만 원 선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5,000원 선으로 좀 짧게 잡으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따상까지 또 경쟁률도 또 흥행도 기록을 했었던 기업이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상한가의 잔량이 상당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표가 11만 원 선까지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이요?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이요? 예.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한 9만 원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미 어제 거의 그 목표가까지 갖고 오늘은 넘어섰습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 지금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시고 수소 관련 테마는 다음 주 또 현대차의 수소차 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알루코입니다. 알루코. 알루코도 네. 매수 전략 드리도록 매수요?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같은 경우에 사실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안에서도 부품별 또 소재별로 순환매 상승이 들어가고 있고 이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안에서 또 가공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부품과 소재 업체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업체들이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고요. 조일알미늄, 또 사마알미늄과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코도 이 알루미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가격 자체도 계속
계속해서 고공 상승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알루미늄 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 자체가 아시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는 알루미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가지고 오고 싶은데 사실 물류 대란에 엮여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아시아권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재빠르게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의 지속을 당분간 유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게 됐었을 때 또 가지고 있는 재고의 자산에 대해서 또 평가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또 ASP 단가가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에서 최근에 알루미늄박 가격 알루미늄박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루코도 그 안에서 순환매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 회사는 알루미늄 박이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배터리 패키징, 배터리 하우징을 만드는 그런 패키징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전기차 또 차량 경량화 관련한 그런 네.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가격이 결국에는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 오늘 1.7%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급등 시세가 나올 만도 한데 조일알미늄, 사마알미늄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좀 따라가는 형태의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가격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권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4,650원 선, 4,550원에서 650원, 21선 위에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하기 직전에 지지가 한 차례 나왔었던 가격선이 4,4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짧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 알루미늄 관련주 안에서의 순환매 상승이 알루코의 차례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직전에 여러 번 그 상승 시도가 나타났었던 5,500원 선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만약에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서 조일 네. 알루미늄처럼 저희 증권광장이 가장 먼저 발굴해낸 종목입니다만 그렇습니까? 이 대장이 좀 쉬면 이렇게 동생들도 좀 못 따라가잖아요, 보통.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좀 쉬어갈 거라는 분석들도 많은데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되진 않을까요?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대장주가 쉬어갈 때 사실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네.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고평가가 이뤄지는 종목들 빠르게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이 또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순환매 상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고점까지는 일단 움직이는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여러 번 상승 시도가 나왔었던 5,500원 선까지는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입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좋은 건지 배팅의 순간인지 부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배팅의 순간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오늘 그 순환매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또 소외된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화도 굉장히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 되겠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오늘 시장에서 한 5에서 6%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온 날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날 대비해서 매기세가 몰리면서 오늘의 상승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하나의 트렌드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도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37,600원 선이 1월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워낙에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고 나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나 그런 것들하고 달리 주가가 꼭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2중 바닥, 3중 바닥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하면서 최근에서야 직전 1월에 고점을 향해서
그 돌파를 시도를 하는 그런 차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아직 오전장인데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직전에 1월의 고점을 돌파를 해서 52주 신고가 돌파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한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소 관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9월에는 수소 관련한 이벤트들이 많다고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눌림목 매수를 한번 해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고점에서 따라 들어갔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또 변동성에 의해서 낙폭을 기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권 안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해드리면서 하나가 대표적인 수소 관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우주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선점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예. 10월에 누리호 발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 관련한 이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원앱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한화가 원앱에 투자를 같이 공동 투자를 했는데 이 우주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미지의 탐험 세계에 그쳤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서는 이 우주를 실질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조금 더 비즈니스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각 글로벌 기업 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원앱이라는 기업에 투자까지 한 만큼 네. 그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수를 해본다면요. 36,000원에서 37,000원 선 지금도 매수 밴드 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매수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선 부근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도 한 차례 오르다가 저항이 34,000원권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손절가 34,000원, 목표가는 45,000원 선까지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환화가 많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주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지금은 그렇죠. 수소 때문에 오르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수소 때문에 근래 8월, 9월 들어서서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벤트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예. 10월에는 아마 그러한 트렌드가 또 우주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멘텀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멘텀이 연결적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예. 또 장점은 뭐냐면 예.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상하기가 많이 힘들 텐데 그렇죠. 예.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화가 안 하는 게 없죠. 그리고 지주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또 저평가라고들 합니다. 한화를 봤고요. 마지막 종목이네요. 삼성증권입니다. 네. 삼성증권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베팅의 순간입니까? 베팅 하셔야 되는, 매수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증권주 안에서도 조금 더 차별화되는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오늘 시장에서도 1.8%대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52주 신고가 돌파를 시도를 하는 종목군들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증권이 지금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증권주에 대해서는 약간 그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갈수록 고객 예탁금이 꺾이거나 또 최근에 금리 인상까지도 단행을 했기 때문에 신용 이자 수익까지도 감안을 해본다면 증권가의 실적에 있어서도 하반기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하반기 하면 뭐니 해도 배당 투자 우리가 네. 떠올리기 마련인데 예. 삼성증권이 대표적으로 배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배당 수익률 아마 예상하건대 7%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의 매기세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네. 매수 가격은 49,000원에서 5만 원 선 제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54,000원권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올 때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역시나 11선 바짝 밑에서 47,000원 선 오르기 직전에 발판 역할을 했었던 가격 손절가 예. 47,00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0%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6만 5천 원 선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 6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과거에 또 기록을 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목표가 설정했습니다. 네, 배당주 매력이군요. 증권주들 중에서도 삼성증권과 또 메리츠증권도 비슷한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베팅의 순간 커스파트너스의 김난 부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